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 학년도 유신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딱 뽑겠습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2배수인 사건, 4배수인 사건을 각각 AB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PA 2배수니까 뭐 가볍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PB 4배수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B 바 A 이렇게 됐나요? 조건부 확률이네요. A가 일어났다는 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의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뭐 A 확률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4배수, 2배수 이렇게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4배수인 PB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약분해서 2분의 1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내용 뭐 특별한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 일부분 좀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배수 성질이니까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A 확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확률 가르쳐줬을 때 B 확률 구해달라. 뭐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지금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립일 때는 각각의 확률들을 좀 곱하기 해가면 독립입니다. 이게 이제 독립의 조건이죠. 이 부분들을 아십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3분의 1에다가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딱 곱하게 했는데 12분의 1이 나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 4, 10이 되니까 4분의 1 처리되어 있고, 이때 이제 B 확률 물어봤으니까 전체에서 4분의 1 빼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독립일 때, 저렇게 맨 처음에 이제 써져 있는 이 식, 독립일 때 이제 뭐, 교집합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 가는지, 독립이 뭐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문화체험 상태 연구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 체험 활동을 정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명 중에서 한 명 선택했는데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남학생의 확률 생태 연구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때 이제 남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전제 조건인 생태 연구 부분 이제 11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태 연구 110명 중에서 그 다음에 남학생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1분의 6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표까지 좀 정리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특별하게 할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분포를 좀 가르쳐줬으니까요. 자, 이때 평균 분산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가 되어 있을 때 평균은 뭐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뭐 9 곱하기 3분의 1 처리해서 3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NPQ 처리되는 거니까 뭐 NP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좀 이미 이제 3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3분의 2 한번 더 곱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 해서 분산도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좀 변수 변환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expectation 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3을 집어넣으면 6에다가 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분산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1 처리가 되면 자, 여기 있는 계수 x 앞의 계수에 이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곱해서 4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 그러면 대입해 주니까 8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 15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그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변수 변환식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학습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또 이항분포가 나왔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시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특별한 상황에 있는 확률을 구해가는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고 모든 항들을 다 구하게 되면 이제 분포가 되겠고 그 분포가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지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이런 확률을 구해간다는 것은 실은 x가 0번 일어날 때 하고 x가 이제 한 번 일어날 때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각각의 확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시행 자체가 4번이거든요.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1의 4제곱 쳐주면 되겠고, 4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나요. 3분의 2가 한 번 생기면 3분의 1이 3번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3분의 1의 4제곱에다가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뭐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3분의 1의 4제곱을 이제 공통으로 싹 끄집어내게 되면 1 더하기 4 곱하기 여기는 2 이렇게 하나 좀 더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되겠고, 여기는 1 더하기 8 이렇게 처리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9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있네요. 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좀 우리 좀 문제의 취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독립시행하고 이제 이항분포하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 이건 모두 다 구해간 거. 독립시행 이항분포 중에 이제 특별한 이렇게 항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각각은 다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간다. 그러니까 뭐 이론 체계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는지 이렇게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동아리 회원이 있는데 1학년이 4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2명으로 동아리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원들 중에서 축제 공연할 2명을 좀 뽑겠다 이런 얘기죠. 2명을 뽑겠다. 전체가 그러면 이제 10명인가요? 10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럼 전체가 수가 되는데 같은 학년이 된다라는 얘기는 1학년 4명 중에서 2명을 뽑거나 2학년 4명 중에서 2명을 뽑거나 혹은 3학년 2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이런 가지수 이렇게 좀 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죠.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10 곱하기 2를 나눌 거니까 5 곱하기 5, 9, 45가 되겠고요. 그럼 4 컴비네이션은 2, 3은 6, 그럼 6,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45분의 12에 13 해서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네요. 45분의 13. 13이라는 숫자 뭐 약분이 좀 잘 안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볍게 풀 수 있는 뭐 큰 틀에서 먼저 확률 구해가는 기초 틀만 돼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임의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 검사 순서를 좀 정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남학생, 여학생이 번갈아가면서 시력 검사를 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검사를 하는데, 야, 남학생이 지금 3명이죠. 번갈아서 하려면 남, 그 다음 요, 그 다음 남, 요, 그 다음 남 이렇게 되어야 이제 교대로가 되겠죠. 자, 뭐 그러면 자리 배치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5명을 쭉 나열해 가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남자는 남자 자리에 나열되면 되겠죠. 3팩토리얼 나열하고 여자는 여자 자리에 나열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 5 곱하기 4 두 개가 둘이 좀 남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약분되니까 뭐 계산 결과는 10분의 1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자리 배치 이 모양만 좀 이해하게 되면 뭐 금방 확률 계산 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이 정도라면 뭐 자신감 있게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 AB 중 7번 경기에서 4번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정상적인 게임 룰이 되겠습니다. A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5번 경기에서 B팀이 우승하겠다. 오, 약팀이 우승했으니까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시리즈가 되겠군요. 자, 이때 확률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번에서 게임이 끝난다 이런 얘기죠.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됐다. B팀이 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4경기에서 B팀이 좀 승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3승 1패 이렇게 돼서 3승을 한 상태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4승을 좀 채워서 5번째에서 게임이 끝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앞에 이제 4번의 경기를 한다는 것은 뭐 순서가 조금 바뀌는 거니까요. 4번 중에서 3번을 B팀이 이겨요. B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거죠. 3번 이겨요. 그럼 A팀인 그 중에서 이제 5분의 3에서 이제 한 번 이겨요 해서 이제 끝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5번째 게임에서 5분의 3, 원래 5분의 2가 되겠죠. B팀이 이겨야 되는 거니까. 5분의 2 이렇게 해서 확률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찌 좀 계산 좀 깔끔하게 되나요? 이 부분들은
이게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2의 세제곱에다가 3도 있고, 2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분의 1에다가 뭐 5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와, 이건 숫자가 좀 커져가는데, 그럼 8에다가, 그럼 여기 얼마 되는가요? 뭐, 24 곱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5분의 1에 뭐 5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와, 이런 부분들, 이게 좀 더하기 한 거니까 숫자가 커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5라는 수가 없으니까 약분이 안 되죠. 아, 이거 참, 5에 5제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5에 4제곱을 하게 되면 625가 되는 건가요? 이곳에다가 5에 5제곱 하게 되니까 5를 또 마저 더 곱하게 해야 되죠. 5, 25, 5, 2, 10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5, 6, 30에 3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 그러면은 312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건 또 곱하기 해주면 4, 8, 32에다가 2, 8에 16, 1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3125분의 192 이렇게 되는 확률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 부분에서 열심히 구했는데 와, 좀 이게 지금 PQ를 좀 더하게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더하게 해주면 좀 어떻게 됩니까? 7에다가 1에다가 그러면 331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317, 331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4번에 있군요. 하하, 이게 좀 마지막 산수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뭐 단 조건은 뭐 있었나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우승팀이 결정되면 더 이상 경기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써져 있군요. 그럼 역시 맨 처음에 이제 주어진 상황 이해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번 경기에서 B팀이 3승 1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B팀이 이제 4번째 경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룰이죠. 뭐 각각 독립적으로 좀 시행되는 거니까 독립 시행 확률이다라는 얘기가 돼서 뭐 이쪽 부분들이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좀 계산해 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흥미진진한 시리즈 B팀이 이기는 그런 내용 주어진 상황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확률 배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2x-5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2x-5 평균하게 되면 2배 expectation x-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175다 이런 얘기니까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0에다가 그럼 뭐 9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을 좀 구해주는데요. 분산 2x-5 이렇게 처리된 부분 이렇게 된 거니까 2배 이거는 뭐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1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분산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표준 편차가 그러면 뭐 36이었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라고 했으니까 평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NP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90 이렇게 좀 나온 거고요. 분산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NPQ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90 곱하기 Q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6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Q 약분하면 10Q가 4구 36이 되겠고 Q 값이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뭐 확률 P를 구해야 되었으니까 Q 값이 5분의 2였으니까 정답은 5분의 3 해서 4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역시 이 문제도 이항분포라는 사실이 뭐 확실하게 좀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변수 변화를 좀 먼저 한 부분들이 좀 특이한데 변수 변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뭐 평균 분산 구해가는 거니까 결국은 앞쪽에서 평균 분산에 변수 변화 안 나온 문제랑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니까요. 뭐 집중력만 조금 발휘할 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1보다 작을 확률, 2보다 작은 9까지 최고적 확률들을 좀 구해서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 결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니까 평균에 대해 대칭 구조를 모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든가 4, 3, 2, 1, 1, 2, 3, 4, 그럼 이제 6, 7, 8, 9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거 뭐 뭘 하나 예를 들까요? 뭐 1보다 작을 확률 뭐 가장 앞에 써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9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9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9보다 작을 확률을 좀 표시해 가야 되는데 와우, 이건 좀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좀 느끼게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자, 이 1이라는 숫자하고 9라는 숫자 이렇게 되는데 이 평균 부분에서부터 떨어진 차가 전부 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대칭 구조가 돼서 이게 높이가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을 확률 이 부분들을 이항시켜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채우게 되면 9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x가 1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px가 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다시 쓰게 되면 여기 1보다 작을 확률이 이게 이제 x가 9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바꿔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은 이제 x가 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확률 구하면 1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이 문제의 지금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9가 이제 큰 흐름 틀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하고 9가 이제 짝을 맞춰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8, 그 다음에 3하고 7, 4하고 6 이렇게 좀 짝 맞춰서 가는 거죠.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확률 계산해서 이제 1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에서부터 쭉 해서 x 값이 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짝 맞춰진 게 4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가 이제 5보다 작을 확률 요게 하나가 좀 낫겠죠. 자, 근데 요거 이제 평균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분의 9 해서 계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값을 좀 열심히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곳에다가 10배를 해달라. 그러면 뭐 약분은 5, 9, 45. 5번을 좀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재미난 성질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칭 구조 모양 맨 처음에 이렇게 좀 1하고 9를 가지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평균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대칭 구조는 사실 좀 인식을 하게 되면요. 뭐 각각이 나온 이런 값들을 뭐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일일이 뭐 조사를 하지 않아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 즉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성질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잘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좀 구하간다 이런 얘기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0하고 1하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것은 3하고 6 두 번 있겠고 이분도 두 번 있고 두 번 있으니까 확률이 다 똑같이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3분의 1 이렇게 되는 확률들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평균을 구해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확률 변수하고 확률들은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3분의 0은 뭐 곱하기도 0이니까요 1, 2 이렇게 처리해서 평균 2를 구해가면 되겠고요. 분산을 구해가려면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해야 되겠죠. 제곱해서 곱하기 하더라도 1, 4 이렇게 처리해주면 3분의 5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 6,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드디어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5에서 1을 좀 빼는 거니까 3분의 2에서 역시 또 분산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평균 분산 열심히 좀 다 구했습니다. 1하고 3분의 2 구했는데 또 더하기 하라. 그럼 다시 또 3분의 5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3분의 5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산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뭐 우리가 학습해야 될 뭐 가장 기본적인 틀 형태의 모양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열심히 좀 연습해둬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고 확실하게 좀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식이 쭉 주어져 있으면 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 보면 되겠죠. 자, 1 주어져 있고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2K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2K까지 쭉 올라가서 2K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3일 때 0까지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거군요.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좀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돼 있을 때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전체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2분의 1 가로 길이 3 높이 2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약분하니까 3K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K값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2분의 3이라는 것은 여기 중간 지점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2분의 3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뭐 이렇게 좀 빗금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자, 2분의 3부터 그래서 이제 x 3까지를 구해달라. 그러죠. 뭐 열심히 구하면 되죠. 2분의 1 밑변 길이 3-2분의 3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는 또 2분의 3을 좀 값을 대입해주면 되죠. K값 3분의 1 나왔으니까 이 함수식에다가 3분의 1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또 3 마이너스 또 2분의 3
3-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값 나오는데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고, 요 계산 결과가 또 얼마인가요, 그러면? 3에서 빼는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2분의 3이 두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3은 하나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는 그러면은 8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역시 이 문제는 연속 확률 필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제 문제에 좀 어떻게 좀 적응해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체 넓이 구해가는 부분,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의한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 이렇게 좀 간단한 뭐 넓이 구해가는 부분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쭉 침착하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지수가 받은 어느 시험 성적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할 때 다른 학생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규 분포 모양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에서부터 이제 오른쪽 값으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표준화를 통해서 주어진 값들 뭐 국어가 이제 평균 60에 이제 80점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이제 상대적 위치를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물어보는 거죠.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돼서 z-값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클수록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 이거 뭐 옛날부터 이제 뭐 수능 문제 출제했던 그런 문제형 뭐 거의 똑같은 유형들인데 뭐 조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조사 들어갑니다. 국어를 열심히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시그마 표준 편차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80점을 받았고 60점을 이렇게 빼게 되니까 와, Z값이 5가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좀 잘 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조사 하겠습니다. 수학은 표준 편차가 8이 되겠고요. 그럼 82에서 70점 이렇게 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8분의 12, 8분의 1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요? 4, 2, 8, 4, 30 이렇게 돼서 2분의 3,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영어를 조사하게 되면 5분의 되겠고, 79에서 65를 좀 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5분의 1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얼마인가요? 뭐 5, 3, 15는 안 되겠고 5, 20, 5, 8, 40 이렇게 차이 됩니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제일 시험 잘 본 거는 뭐 국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2.8이 이거 뭐 1.5니까요. 2.8이 더 큰 거니까 영어 그 다음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영수 순서로 좀 됐네요. 국영수 이런 순서 제일 잘 본 거 국어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수학. 아유, 점수는 수학이 좀 높았는데 이 수학 시험 문제가 평균이 높은 거 보니까 요거 좀 쉬운 시험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못 본 거군요. 에이,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좀 파악한다라는 사실, 표준화해가는 그런 의미, 표준화의 의미를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만 좀 문제 이해했으면요, 차분하게 좀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는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하면 되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3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행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확률을 좀 구해가게 되면요. x 이렇게 되면 3번 중에서 x번 나와요.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확률이 3분이니까 3분의 1의 x승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에 3-x 해서 이제 확률들 좀 이렇게 쭉 구해가서 확률들은 이제 이거에 칸에다 쓰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단순 기대값 expectation x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expectation 4의 x승 이런 형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와, 그러면 이제 이 변수 자체가 4의 x승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4의 x승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려면 4의 x승이란 이런 변수에다가 px 이런 형태를 좀 x는 x 이런 걸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해서 이제 x 값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요.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그럼 또 4의 x승에서 이제 계산식을 써보면 되죠. 3의 x승 그러면 3분의 1의 x승 3분의 2에 3-x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특징을 좀 잘 알아 이런 얘기군요. 여기 이제 4의 x승하고 3의 x승하고 3분의 1의 x승하고 지수가 똑같은 거니까 요건 이제 결합시켜서 보아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3컴비네이션 x 처리가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4의 x제곱에 3분의 2의 3-x제곱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이항 정리 있죠. 3분의 4하고 3분의 2의 세제곱. 요거를 뭐 전기한 식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2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그럴싸하게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변수 x 이렇게 잡고 px 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일일이 다 쓰기 뭐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 변수 x를 좀 곱하기 해서 구해가는 항목이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구해간다는 것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하기 해서 쭉 해서 이제 시그마 해서 이제 더하게 간다. 이런 절차는 사실 자, 요게 좀 그렇게 뭐 많이 어렵습니까? 기대값 구해가는 절차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하기 해서 더하게 간다. 요 항목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학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산 절차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계산 절차에서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와, 근데 좀 이게 좀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잊혀질 만도 한데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뭐 이항전이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이니까 이게 좀 거꾸로 좀 이렇게 바꿔간다는 사실이 좀 어려운 건가요? 어쨌든 좀 학습을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야만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항 개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항 개수가 4개 정도 되는 거니까 대입부터 일일이 산수해도 되겠지만 조금 뭐 지수 자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이론을 좀 이해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워졌으니까요. 그 관계 이해해가는 부분들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12의 약수가 적혀진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보고 상자에 집어넣는 일을 뭐 6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2 약수 그렇게 되면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홀수가 나온다. 홀수는 그럼 1하고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6번 중에 저렇게 되니까 뭐 확률은 홀수 나올 확률 자체는 뭐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홀수가 나온 횟수가 짝수가 나온 횟수보다 크다. 6번 시행을 했는데 횟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3번 나오게 되면 이제 공통이니까 와, 그럼 이제 횟수 자체를 변수라고 해주면 횟수 자체가 4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4, 5,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 자체는 이제 4번 나올 때, 5번 나올 때, 6번 나올 때 이런 뭐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좀 산수가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그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6번 시행해서요 4번 일어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 4제곱이 되겠고 그럼 3분의 2 제곱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6번 중에서 5번 3분의 1이 5번 3분의 2가 1번 6번 중에서 6번 3분의 1이 6번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거는 뭐 그냥 3분의 1의 6제곱을 공통을 아예 끄집어내고요. 이런 걸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곱쳐지는 거니까 15 되겠고 이쪽에 2가 좀 남아서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6 곱하기 여기 이제 2가 또 한 번 남았으니까 처리해주고 이곳은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항목 되겠습니다. 3분의 1의 6제곱 되겠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4, 6 20에 60 되겠죠? 60에 12, 1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러면 뭐 3의 6제곱분에다가 73 이렇게 처리되는데 73에 3이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약분 또 안 되는데요. 와,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분 안 되면 뭐 계산을 좀 직접 해야 되겠죠? 81에다가 9를 곱하는 거니까 9, 8, 72, 9, 729가 되는 건가요? 729 처리됐고 73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또 더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군요. 더하기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802가 되는 건가요? 802 해서 계산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산 횟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뭐 뜻 파악만 좀 잘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12 약수들 조사해놨고 그 중에 이제 홀수에서 홀수 나올 확률 3분의 1. 6번 시행인데 홀수 나온 횟수가 짝수보다 많다. 그럼 4번, 5번, 6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독립시행 확률로 가야 되는 거죠. 독립시행 확률 3번 계산해서 그 다음 뭐 연산 정확하게 좀 잘 알아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연산이 조금 이제 약간 좀 복잡해졌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에 신경 써가지고 연습장에다 좀 연습해가면서 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집니다. 1인이 나올 횟수 이렇게 되는데 주사위를 뭐 여러 번 던지는 거는 뭐 독립시행이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180번 처리되겠고 1인은 나온다. 확률 6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NP 이렇게 해서 이제 30 되겠고 30에다가 또 6분의 5로 곱하기는 거죠. 30에다가 6분의 5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25니까 5 제곱해서 표준 편차가 이제 5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2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x가 이제 20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뭐 내용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정규 분포 모양 안 그래도 좀 되겠습니까?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해서 살펴보게 되면 평균이 30인데 20보다 클 확률 이런 부분들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요. 수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해주면 되죠. 자, 시그마 5분의 20 마이너스 뭐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뭐 z 값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죠. 와 이제 표를 멀게 통째로 줬으니까 좀 찾아가야 되는 건데 2일 때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좀 구해서 0.477이 되는 거니까 절반 0.5에다가 0.477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977이 이렇게 되는 항목이죠. 자,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뭐 이항 분포에서부터 정규 분포에 이르는 뭐 아주 깔끔한 그런 이론 형태죠. 자, 근데 그 판단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독립시행을 하는 거고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그럼 이항 분포, 시행 횟수, 그다음에 확률 쓰면 되겠고 이곳에서 이제 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겠고. 문제의 뜻 파악하는 부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확률 구해가는 절차. 어찌 생각하면 이론의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론으로 좀 연결돼가는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론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도 좀 나와 있고요. 자, 모 평균을 95%로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95% 추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이제 확률이 이제 0.95가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뭐 대칭 구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절반 형태면 0.4에다가 2724, 475 이렇게 되는 건가요? 0.475를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1.96 이렇게 갔을 때 0.4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Z값 자체가 1.96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 구획하는 식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X파 표준 구하는 거에다가 이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거죠. 구해야 될 요소들이 이제 전부 다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본 평균이 평균 아까 70이었죠. 70 이렇게 주어져 있고 20, 50, 70 주어져 있고 Z값 이제 1.96 나온 거였고 자, 여기가 이제 25이니까 5개였고 모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70에다가 이 계산 결과 2니까요. 이 값은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2, 9, 18에 9 해서 3.9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오른쪽 값. 왼쪽 값은 70에서 빼기 3.92 해서 계산해 가면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값 하나만 좀 잘 해도 될 것 같죠? 73.92. 뒤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을 해당하는 것은 5번에 있는 거니까요. 한쪽만 정확하게 계산해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95% 확률이 0.95가 됐을 때 0.95가 되는 부분들은 찾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0.5 더하기 0.45 이렇게 해서 0.45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2배 한 결과가 0.9가 되니까 2로 나누기 해서 0.475 이렇게 돼서 Z값 자체가 1.96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신뢰 구해가는 식 이렇게 좌측 부분들은 제가 안 썼습니다. 오른쪽 부분들은 빼기 형태로 이제 똑같은 모양 써가는 거니까 신뢰 구해가는 식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큰 틀에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ABC 세이코스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생산된 TV 냉장고 선호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150명 고객 가지고 TV는 A 회사, TV는 A 회사, TV는 A 회사, 냉장고는 B 회사, 냉장고는 B 회사 이렇게 좀 조사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고객이 12명이 된다고요? 와,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요. 100분의 20이면 10분의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이쪽도 5분의 1 와,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25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고객 150명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0명을 조사하고 확률이 5분의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역시 정기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50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예요. 평균 6 됐습니까?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려면 또 6에다가 25분의 또 4를 또 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24를 좀 곱하게 해야 되죠. 24를 곱하면 요게 이제 6, 4,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5는 5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6이 12 이렇게 된 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명 정도가 나오는데 평균 6명이 되는데 12명 이상일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는 건가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론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1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지금 식을 좀 써가면요 x가 이제 12보다 클 확률 되게 하는 거니까 역시 표준화해가는 그런 과정만 좀 잘해주면 되겠죠. 자, 5분의 12가 되겠고 12-6 이렇게 처리돼서 값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2분의 5 곱하기 6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2분의 5가 될 거니까 2분의 5라는 것은 z값이 그러면 2.5가 되는 건가요?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5 그럼 이렇게 되니까 493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0.5에서 0.4938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죠? 무지 작은 확률이 되는데요. 그러면 0.6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6이 이렇게 되는 확률? 와우. 됐습니까? 0.0062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표에서 뭐 조사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항분포 형태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든 거죠. 확률들이 이제 왜냐면 제품이 두 가지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하는 부분들 처리해서 25분의 1 만들어 놓게 되면 역시 그냥 뭐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거였고요. 이항분포에서 이제 정기분포로 가는 과정 그 부분에서 또 역시 확률들을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일련의 흐름이 똑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숫자들을 이제 큰 표에서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멀티한 것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정확한 계산을 좀 해서 확실하게 좀 흔들림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식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편차 결정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개를 한 개의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데 세트 무게가 404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뭐 404 이 부분들은 좀 4로 나눠서 한 개의 무게가 101g 이렇게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표본 평균을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표본 평균 X파 이런 형태로 좀 구해놔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일십, 백촌, 만개 세트인가요? 불량품을 판정되는 몇 세트입니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110g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101보다 작을 이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바가 10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다. 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다져져 있으면 자, 4개를 한 세트로 했으니까 2분의 가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표준 편차 6g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죠? 2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01 마이너스 11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z값이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적을 확률 매우 작은 부분들의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뭐 3일 때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0.4987 이렇게 된 건가요? 됐습니까? 4987 그러니까 0.5에서 0.4987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확률이 되니까 0.0013 이렇게 매우 작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각 세트마다 분량이 될 확률이 저렇게 매우 작은 확률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만 세트를 좀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좀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세트 개수 확률이 0.00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불량품 불량인 세트가 몇 세트입니까? 그러면 1, 2, 셋, 넷 곱하기 0.00 13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릿수 맞춰서 세트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13개의 세트가 되겠죠. 가볍게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이 답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 어찌 생각하게 되면 이론들이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가장 먼저는 조금 좀 낯선 부분들은 4개 세트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지금 표본을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404g 이렇게 처리되는데 표본 평균을 좀 이렇게 구해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론 학습을 조금만 하게 되면 너무나 좀 당연한 그런 계통인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그런 표현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 구해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본 평균들이 100일보다 작을 확률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4개짜리 404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론이랑 좀 매치업 시켜가는 그런 과정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또 여러 세트를 또 조사한다 이런 얘기는 이항분포의 개념으로 또 접근해 가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항분포의 개념으로 접근해 간다. 이런 부분들 또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론들이 아니고 그리고 깔끔하게 좀 정리되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잘 해두면 잊지 않고 그대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전국연합평가에서 수능역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자, 평균 표준피차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자, 표준 점수는 이렇게 표준 변환을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 다음에 20 곱하기 100 이런 형태를 좀 구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리 영역에서 상위 1.5%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표준 점수 얼마를 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상위 1.5%다 이런 얘기는 이쪽 확률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0.015 이런 확률을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0.015 이렇게 처리되면은 어떻게 됐죠? 그럼 485 이렇게 되는 건가요? 0.485 이런 부분들 그런 Z값을 좀 찾아야 되겠죠? 0.485에 해당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485를 그럼 저 어디쯤에 가 있나요? 0.485가 여기 좀 이렇게 보입니까? 2.17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Z값이 2.17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는 것을 좀 계산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표준화 값인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식 중에 시그마 분의 x-m 이 부분들이 이제 2.17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t 값은 자연스럽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2.17 처리되겠고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럼 이제 2배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42에다가 43.4가 되는 건가요? 됐죠? 거기다 100 더하기 해주면 143.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43.4점 이런 높은 점수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부분들의 t 변환하는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실제 수능에서 수능 점수 받았을 때 하는 표준 변환 점수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평균을 이제 수학 같은 경우 평균 100 표준 편차가 20인 이런 분포를 좀 따르게 이제 만든 거니까 이때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게 이제 표준화 과정식이라는 사실들 이걸 정확하게 좀 잘 인지해서 그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 2.17이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데 이 뜻을 파악해가는 그 내용 자체의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모집 단위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평균을 구해달라. 그러면 확률 변수고 확률들을 열심히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expectation x 구하려면 4분의 2 되겠고, 4분의 여기가 2가 되면 또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4분의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평균은 가볍게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가려면 연속해서 우리는 이제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제곱하면 4가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16에다가 2 그러면 32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36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 그럼 4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40에다가 72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일은 4, 48,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이런 과정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 빼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2입니다라고 역시 분산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평균도 구했고요, 분산도 구했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요. 뭐 표본들이 지금 2, 4,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 4, 6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쭉 이제 다 이제 끄집어냈을 때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면 2 끄집어낼 때 2가 되겠고 여기가 좀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6, 8에 이제 4, 4, 4 이렇게 처리되겠고 10에 5가 되겠고 6 이렇게 되는 거죠. 5, 6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는 2, 3, 4, 5, 6 이렇게 나오니까 변수 자체를 좀 완성해야 되겠죠. 2, 3, 4, 5, 6 이렇게 좀 완성을 해가면 되겠고요. 자, 2일 때의 확률들이 4분의 확률들이 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확률 되려면 4분의 1하고 4분의 1 이제 둘이 동시에 만나는 거죠. 곱하기 해주니까 1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곱하니까 16분의 2인데 또 두 번이죠. 그러면 16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4분의 1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6분의 4 쓰고 싶은데 4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만나니까 여기는 이제 16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4분의 그럼 이제 4분의 2니까 16분의 그럼 4가 되는 건가요? 뭐 가운데 항목이 되겠고 그러면 16분의 4에다 16분의 6 이렇게 되는데요. 16분의 6이면은 그러면 8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계산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확률하고 여기가 좀 4분의 2 확률이죠. 이렇게 좀 만나서 곱하게 될 거니까 16분의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 두 번이니까 16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4분의 1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 뭐 16분의 1 되는 항목 이런 제표를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열심히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표본 평균에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와,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표만 나왔다고 해서 이곳에서 다시 또 뭐 이렇게 기대값을 구해 간다든지 이곳에서 또 다시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 간다든지 이런 과정 거쳐서 뭐 이렇게 구해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해서 곧바로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 이제 분산 열심히 구해놨죠. 분산 이제 2라고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두 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2분의 2 해서 그냥 가볍게 1 이렇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이제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의 뭐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뭐 그런 샘플인데요. 특히 이제 뭐 3번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죠. 표 만들어가는 절차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표본 평균의 위치가 2, 3, 4, 5, 6 이렇게 되어가는 이 부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변수들을 완성했고요. 확률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확률 4분의 1, 4분의 1 만나서 16분의 1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만날 부분들 4분의 1, 4분의 2 곱하기 해서 16분의 2가 이제 두 번 뭐 이런 형태에서 확률들 구해가는 절차. 자, 여기 이제 표 만들어가는 부분들 좀 집중해서 좀 학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연습장에다 좀 꺼내놓고 직접 표 만들어가면서 확률도 좀 계산해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유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8이 약수돼 있으니까 뭐 x라는 집합을 좀 구해가게 되면 이건 이제 1, 2, 4, 8, 8, 8 이렇게 되니까 원소 4개가 있는 거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이렇게 되면 2의 4제곱에서 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개의 집합을 만들겠죠. 15개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서 일렬로 쭉 나열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집합을 이제 PQR이라고 했는데 와, 이렇게 딱 되어라. 이때 이제 P 원소가 2개인 경우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접근하죠? 그냥 뭐 P집합이 있고 Q집합이 있고 R집합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해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게 부분 집합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PQR 집합이 뭐 똑같아지지는 않은 거니까 뭐 이게 포함된다는 얘기는 집합 자체가 좀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 개수들이 존재해 주는데요. 원소의 개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P라는 집합의 이제 원소가 딱 정해지면 그곳을 이제 포함하는 Q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원소들을 좀 대칭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라는 이런 원소들을 이런 집합에다 좀 배치해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집합, Q집합, R집합 이렇게 됐을 때 P집합의 원소 1개,
원소 개수 모양 좀 봅니다. QG팝 자리에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정확하게는 어디죠? Q-P 자리죠. 이런 곳. 그 다음에 R-Q 자리. 이런 부분들의 원소 개수가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구성되게 되면 된다. 물론 이제 한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개, 두 개, 한 개. 원소가 네 개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뭐 맨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원소 하나가 이제 집합 바깥쪽에 있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원소들을 즉 1, 2, 4, 8을 좀 배치해 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네 개의 원소 중에서 P에다가 원소 하나를 갖다 놓는 거니까 네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가 또 3개 남았으니까 이런 것도 3가지, 그 다음 또 2가지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지금 2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같이 쓰고 해가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4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긴 또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에서 끝나겠습니다. 나머지 원소는 다 갖다 놓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4가지, 뭐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 골라놓은 것도 3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12가지 처리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갖다 놓고, 그러면 2개의 원소 중에서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12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해주는 개수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와, 그러면 이거 1대1, 와, 오, 이 큰 틀에서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온 거네요. 그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소를 그냥 뭐 전체 개수 그냥 마구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24 더하기 12가지, 12가지, 12가지 이런 내용 중에 뭐 P 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 12가지 이렇게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와우. 그럼 약분되는 거니까 2, 1, 1, 1, 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 해서 최종 확률이 계산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까지. 뭐 조건부 확률은 뭐 문장만 정확하게 잘 읽으면 되니까 늦게라도 좀 잘 판단해서 이거 1대란 전제 조건 좀 확인하고 이제 찾아갔으니까 조건부 확률을 해결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 요거 집합 포함 관계에 대한 이런 것을 만족해 갈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벤 다이그램을 이용했죠.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를 어떻게 배치해 갈까?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것에 배치되는 원소의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좀 아이디얼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또 그럭저럭 더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거는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이디어낸 부분들 중에서 좀 학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22번 유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문제의 뜻 좀 잘 전달돼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아주 좀 이론 학습하는데 좀 깔끔하게 이론하고 딱 매치업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심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걸 기회로 좀 삼았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부디 좀 설명 잘 이해돼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유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